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은 그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소득세를 냈는데 그걸 또 저축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그럼 소비세나 뭐 재산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냐? 그건 좀 다르죠. 소비세는 또 소비라는 다른 행위가 있는데 이건 뭐 특별한 행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제일 문제가 자본의 해외 유출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 그다음에 연금으로 살아가는 초고령화 사회 때 금융소득밖에 없는 사람들 위해서 너무 초과 누린으로 과세하는 것은 중과세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의 그 논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좀 하나 잘못된 게 있는데요. 그 이번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하살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누진세율 지방소득세 표하면 46점인데 지금 45%가 최고 세율이니까 49.5%가 됩니다. 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제 그 우리가 소득세제 개편은 1단계, 2단계로 나눌 때 1단계는 이제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적으로 하는 건데,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본이득 과세가 전면적으로 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배당하고 이자가 남는데, 많은 학자들이 배당과 양도소득, 양도차익이 다른 게 아니라 보거든요. 평소에 배당을 많이 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드니까 그, 그 가치가, 기업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적게 생기고, 배당이 적, 배당을 적게 한 회사는 잉여금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자본이득이 많이 생기니까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으니까 따로 볼 일이 아니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채권도 마찬가지로 이자하고 그 다음에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 방식이 다르면은 다른 방식으로 뭐 빨리 뭐 채권을 뭐 팔아서 수익을 올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자 배당하고 자본이득도 같이 봐야 되는, 같이 묶어 가지고 결국 연적 소득 세제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천만 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그 저 연구 논문을 보니까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걸 하고요. 또 5천만 원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 5천만 원 안에 금년에 실현을 해야 그 비과세가 되니까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자기가 한 2천만 원만 그 실현하려고 했는데 5천만 원 한도 있으니까 한뭐 5천만 원 한도까지 빨리 팔아가지고 그러면 단기 투자로 계속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 논문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뭐 장기 보유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안 그래도 지금 그 20%, 25% 2단계 초과 누진 세제인데 만약에 15%, 10% 낮은 세율을 하나 더 도입하면은 세율이 복잡하게 되니까 이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그 최근에 나온 그 논문을 보니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3천만 원 초과됐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그 부동산 장기 보유 뭐 공제식으로 장기 보유 공제를 하면 어떻게냐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 그 정우진 그 씨가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도입에 따른 상장주식 장기 보유 양도소득 혜택에 관한 연구인데, 만일에 뭐 5천만 원을 뭐 조금씩 줄여 나간다, 2천만 원까지 줄여 나갈 때 줄이는 폭만큼 뭐 장기 보유 공제를 도입을 해서 해주면은 뭐 세수에는 영향이 없으면서 장기 보유를 좀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 뭐 저도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대서 뭐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 조세 회피 방지 규정인데, 이것은 그 미국에는 지금 제도가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이월 공제가 되지 않고 뭐 주식 뭐 당해년도만 그 서로 그 상기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월 공제가 되는 나라에서는 그 일부러 그 양도차손을 발생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차익이 발생할 때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가장매매 방지 규정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매매 방지 규정은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투자 자산을 처분하여 자본 손실을 발생시킨 후 해당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전후 총 61일의 기간 내에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자본 손실의 손실 공제를 금지하도록 해서 그
조세피를 막는 규정이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트레들 규정은, 스트레들은 뭐 안장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균형을 이루는 건데, 풋옵션과 콜옵션을 동시에 사용해 가지고 조세피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미국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5년간 손실이익 규정이 새로 도입되므로 조세피 방지를 위해서 가장매매 방지 규정 및 스트레 규정 등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정권거래세는 지금 아시다시피 2019년에 0.15%의 농특세 0.1하고 0.3 되고 비상장이 0.5인데 2020년에 0.05% 줄였습니다. 0.25, 0.4 줄였다가 2021년에 또 다시 줄이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되면 이제 0.15까지 내려가고 비상장은 0.35로 내려가는데, 저는 이제 무슨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권거래세를 제가 찾아보니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은 국세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은 한 2% 내외를 유지했습니다. 2019년까지. 근데 작년에는 주식이 호황이 돼가지고 한 3% 비중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뭐 통상적으로 본다면 한 1.5에서 2% 정도로 유지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정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 국내외 현황인데, 요거는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훈 박사님이 만드신 편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정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보시면은 밑에 5나라,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가 0.1에서 뭐 0.15, 0.2%가 있는데, 전부 그 나라들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는 나라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에 대신해서 지금 정권거래세가 들어와 있고요. 주식 양도소득세가 있는 나라 중에서 정권거래세가 있는 것은 영국하고 프랑스 정도입니다. 영국은 인지세 형태로 하고 있고, 이제 프랑스는 투기적인 금융거래를 억제한다 해가지고 이제 국제금융 위기 이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말고는 거의 다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꼭 우리나라가 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양도자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려면은 취득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취득자가 살까 말까를 결정하지 양도자가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권거래세가 원래 만약 파이낸셜 투기적인 금융거래를 억제한다 그러면은 취득자에 대해서 해야 되고, 안 그런 이상에는 이건 뭐 세수 목적으로밖에 안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정권거래세 개선 방안은 그래서 이런 자본이득세 중복과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 폐지를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은, 지금 2023년에 코스피가 0.15%를 딱 잡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정권거래세는 다 제로를 만들었는데 뭐가 남아 있냐면은 저게 농특세가 남아 있어요. 농특세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이제 1990년대 도입이 됐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한 지 되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문제가 그 페이지에 보시면은 농특세 중에서 거의 50% 70%가 다 이게 지금 주식에서 나오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임동훈 박사님 페이퍼에 보면은 재정 지출의 60% 이상이 지금 타기금으로 전출이 되고 있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농림수산부조차 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농특세로 들어오니까 쓰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건 교육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교통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목적세를 없애야 되는데, 목적세를 한번 되면은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 때문에 못 없애고 있는데, 이거 지금은 사실은 우리 농업 인구도 거의 2% 이하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GDP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농특세를 없애고 그 대신에 이거를 정권거래세로 바꾸고, 그럼 0.15가 정권거래세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더 인하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상당수 또 학자분들은 세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없애지는 못한다.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농특세를, 물론 교육세나 교통세도 없애는 게 좋지만 그게 너무 반발이 크다 그러면은, 만약 정부가 바뀌면은 빨리 이 농특세는 진짜 없애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농특세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농특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특세를 없애고 그것을 도로 점검거래세로 하는 식에서 0.15로 했다가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뭐 인하 폐지를 검토하는 게 좋겠고요. 이제 뭐 한 1, 2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 물론 이게 이제 1년 연기됐기 때문에 현안 이슈는 아닌데요. 이게 다른 나라를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분리과세 가지고 20%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원천 징수 안 하고 하는데 이 스킴이 뭐냐면 이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스킴입니다. 기타 소득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기타 소득은 대부분이 원천 징수로 끝내는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제일 문제가 뭐면은 가상자산도 주식처럼 가세기간 내는 손익통산을 허용을 하는데 손실 이율공제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문제 많죠. 자본이득인데 그래서 주식은 5년까지 이율공제하니까 이 이율공제 안 된 부분이 제일 크고요. 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5천만 원 주식은 공제할 때 상향 주식, 가상자산은 왜 250만 원만 공제하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타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 공제가 좀 과다하다 보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그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는 따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를 보면은 다 그 자산의 성격을 재산, 무형자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도 양도소득세, 영국도 양도소득세, 프랑스도 양도소득세, 호주도 양도소득세, 일본만 잡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맞지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은 두 번째 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무형자산을 전제로 기타 소득 과세하다 보니 양도차선으로 인한 이율유동금을 이율공제해 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이것은 기타 소득이 맞지 않고 저는 금융 투자 소득으로 바꿨어. 결론은 뭐냐면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금년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의 기타 소득 과세를 처리하고 금융 투자 소득으로 재분류할 가삼이 합리적이다 했는데 일단은 연계가 되었습니다. 연계가 되었으니까 이거를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지 말고 금융 투자 소득으로 재분류해서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